이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볼 건데, 어떠한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함수에 대한 최초 시작은 암상자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다음처럼 이렇게 생긴 암상자가 있어. 여기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무언가가 나올 텐데, 이 나오는 이 y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x값과 이 함수값을 서로 매칭시키는 것을 우리는 대응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죠. 그렇다면 x값이 단순히 하나만 대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값들을 대입할 테니까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x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나오는 값들도 당연히 y1, y2, y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y값들이 각각 대응될 테니까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y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몰 x와 스몰 y를 대표적으로 서로 대응한다고 했었을 때 이 f를 우리는 f땡의 x 대 y 이렇게 표현할 거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었을 때 이 x라는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y라는 집합 자체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서로 간에 매칭이 된 이런 y의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집합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게 되냐면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 집합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이고 서로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각각에 대한 집합을 표시했을 때 다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그냥 모두 다 똑같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됐겠지? y는 x랑 y는 x 세제곱은 서로 다른 함수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얘가 1,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렇다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고 0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정의역은 1, 0,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치역도 1, 0,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 세제곱의 형태를 잠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1, 0, 마이너스 1만을 집어넣는다면 1은 1로 갈 것이고 0의 세제곱은 0일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얘네들도 정의역은 1, 0, 마이너스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도 1, 0,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죠?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정역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서로 완전히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그래프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에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특정 그래프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보이십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있지 않습니까? 원. 이러한 원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여기에다 표시할까요? 공간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관계식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아니야?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해 본다면
이 점은 1 집어넣으시면 2루트 2가 됐을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암상자 내에 제가 여기다 1을 넣었더니 2루트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루트 2도 나온다는 거죠. 이러면 함수 관계가 아닌 거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1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2루트 2도 가고 마이너스 2루트 2로도 간다는 거죠.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똑같이 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그려볼 건데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내가 표시한다면 여기가 지금 3이 됐을 테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중에서 위에 부분만 해당되는 함수를 만든다면 이 관계식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함수가 맞겠죠? 왜냐면 마찬가지 x에다가 1을 넣어봤더니 어때? 1,2루트 2 하나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인 거죠. 그렇다면 함수라면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있죠. y제곱은 9-x제곱이 됐을 거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9-x제곱이 됐을 테니 y는 루트의 9-x제곱과 y는 y는 마이너스 루트의 9-x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중에서 바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일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얘가 왜 함수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지금처럼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계속 그어봐서 x값 하나에 y값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을까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함수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고 있으니까.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함수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맞습니까?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종류에서는 먼저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1대1 함수는 x가 y값이 있을 때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여기에 a, b, c가 있는데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함수는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다만 얘네들은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A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두 개를 받았지만 지금 여기서는 Y값을 화살표 받은 애들은 모두 하나씩만 갖고 있죠. 이해되세요? 우선 정의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함수니까. 그죠? 다 화살표를 하나씩만 쏘고 있죠. 두 개를 쏘는 순간 얘는 함수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1 집어넣는데 2루트 2로 가고 마이너스 2루트 2로 가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둘로 쏘는 순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를 하나씩 쏘는 것은 당연한 거야. x의 원소들이. 근데 y의 원소 입장에서도 화살표를 얘는 두 개를 받는 좀 독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화살표 받은 애들도 모두 하나씩 받았죠. 물론 안 받은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4명이 있다면, 4개가 있다면.
그치?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받았을 때 이런 애들은 저런 빨간색이 있는 애들과 좀 구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1대1 함수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x도 하나씩 쏠 거고 y도 하나씩 쏠 것이다 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야, 내가 비 쐈다. 니들은 비 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x1과 x2가 만약에 다른 놈이라면, 얘랑 다른 놈이죠. 다른 놈이라면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처럼 서로 다른 놈이죠? 그런데 같은 놈 A로 향하지 않잖아. 그치? 지금 A로 지금 이렇게 향했잖아. 얘네들이. 맞아? 그렇다면 얘는 서로 다른데 같아지잖아. 이걸 성립시키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얘는 1대1 함수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얘는 1대1, 1대1. 그러니까 뭔가 1대1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1대1 함수가 뭐냐?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고요. y값도 x값에 하나씩만 대응돼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그냥 깔끔하게 이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뭐냐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셔야 된다고. x1과 x2가 다르면 서로 함수값도 달라요. 이러면 끝이라고.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맞나? 위에 게 맞으면 아래 것도 맞나?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부정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서로 부정하면서 이쪽으로 왔잖아. 서로 무슨 관계야? 대우. 대우 명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참거짓을 같게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위에 게 참이면 아래 것도 참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불쌍하게 x라는 집합이 1, 2, 3, 3개인데 y를 4명을 데려가면 하살표 안 받은 애들은 얼마나 서운하거냐. 생각이 없냐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3명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렇게 화살표 받은 애들도 3명. 그럼 화살표 안 받은 애들이 없을 테니까 서운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니. 따라서 1대1 함수 중에서도 지금처럼 공역도 ABC, 데려간 애도 ABC, 화살표 맞은 애들도 ABC. 다시 말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는 1대1 함수보다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이 있지.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특별히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은 당연히 1대1 함수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만족시킬 거고. 이해돼? 1대1 대응도 1대1 함수 중에서 나온 하나의 부분체법 관계에 놓여져 있으니까 얘는 만족하면서 두 번째 어떤 조건도 만족하시게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1대1 함수에서 이제 1대1 대응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을 생각해주면 돼. 그런 거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쵸? 막 이런 새끼도 있었고, 막 이런 새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변마저 같아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마치 1번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나머지 변마저 같게 되는 조건이 바로 이 두 번째 조건이 되면 정삼각형으로 넘어오듯이
1대1 함수에서 2번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1대1 대응으로 넘어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지 간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상으로 나타내게 됐었을 때 서로 간에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럼 지금은 모두 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고 y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y 입장에서도 나를 점 찍어내는 x값 하나인 거야 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내려오게 되잖아? 그렇다면 얘는 이 y값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처럼 1대1 함수 형태를 취할 수가 없게 되겠지. 이해되니? 지금 여기 있는 y값을 여기를 뭐 a라고 잡으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얘가 1이고 2가 됐다는 얘기 아니냐고. 1일 때도 a로 가는 거고 1일 때도 a로 가는 거고 2일 때도 a로 가는 거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 형태를 취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1대1 함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야야야 떨어지지 마. 떨어지는 순간 y값을 두 개로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계속 증가했다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계속 감소했다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그래프상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일정해야 돼.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되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여기 얘가 이렇게 들어져 있네요. 지우자. 이렇게. 두 그림 이해되십니까? 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항등함수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다 똑같은 거. 얘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다 모이는 함수가 상수함수. 이해되시겠어요? 두 개를 구분 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지금처럼 봐봐. f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f라는 함수가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나갔다는 화살표를 이렇게 쐈다는 거야. 이런 게 f함수가 있었고 g함수가 있었는데 g함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였죠. 1, 2, 3, 4가 있었고 1, 2, 4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했던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f라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겼던 거고 1, 2, 3이 있었는데 여기 1, 2, 3, 4에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쏘고 있던 거고 이렇게 쏘고 있던 거고 그렇다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고 오겠다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다음 같은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겠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두 개의 함수, 방금 봤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하나를 합쳐놨으니까 이런 함수들을 합성함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왜냐면 1이라는 놈이 지금까지 2로 갔었는데 g에 의해서 4로 갔을 테니까 결국엔 1과 4가 대응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2가 3을 통해서 결국엔 1로 간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가 1에 대응되고 있는 거고 3도 4로 갔다 2로 가고 있는 거니까 3과 2로 가고 있는 이런 함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니? 이 빨간색도 분명히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함수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f와 g를 이용해서 만든 합성함수라고 얘기할 거고 그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x라는 원소가 있었어. 그럼 얘가 fx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fx를 원소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온 거니까 얘는 g의 fx가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x가 뭐가 된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x가 g의 fx로 된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함수의 이름은 gfx. 이것을 g.f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F.G가 아니라, F가 먼저 시작되지만 F.G가 아니라 뭐일 수밖에 없어? G.F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태생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F.G는 왜 안 됩니까? 해보니까 GFX가 된 건데 어떡하겠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 함수, 야, 이 함수는 뭐라고 합니까? 이라고 했을 때 F.G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 이 G.F야. 알겠죠? 거꾸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다. 몇몇 특별한 원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따라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야.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야 성립하진 않어.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앞에 걸 먼저 결합하든 뒤에 걸 먼저 결합하든 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에 대한 성질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항등함수는 누구와 결합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곱하기 1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곱하기 F나 F는 똑같죠. 그지? 마치 곱하기 1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들 잠깐 보죠. 역함수는 방향이 바뀌는 함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1이 문자 A, B, C를 선택했었어.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야, 니들이 왜 나를 선택해야 되냐? 내가 니들을 선택한 이제 시대가 온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파란색도 당연히 함수였겠죠.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던 F와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는 당연히 다르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뒤바뀐 상태로 서로 다를 테니까. 따라서 그냥 G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뭔가 연관성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F의 마이너스 1, F 인버스라고 하고 우린 얘네들을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X란 집합과 Y란 집합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애들이 바로 역함수로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값과 Y값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요즘 역함수가 유행이래. 진짜? 이렇게 생긴 G함수가 그럼 나도 한번 역함수 만들어 볼까? 해서 역함수를 만들려고 역함수를 만들었어. 이 파란색은 함수일까? 아닌 거지. 왜? D가 화살표를 못 쏘고 있잖아. D가 화살표를 못 쓰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하면 G는 역함수가 없는 거죠. 역함수를 못 만드니까. 그렇다면 D는 왜 화살표를 못 날리는 걸까? 화살표를 못 받았으니까. 달리질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왜 화살표를 못 받은 거야? A, B, C, D 4개인데 3명에 대해서 4개가 생겼으니까. 다시 말하면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이 A, B, C다 보니까 얘가 화살표를 못 받은 거지. 맞아? 따라서 얘네들이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은 안 된다. 그렇다면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엔 1대1 함수니 대응이니. 역함수에 대한 조건은 1대1 대응의 조건일까? 1대1 함수의 조건일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1대1 대응이었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과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같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봅시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F 인버스 도트 F에 A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 A가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뭐 지금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F 도트 F 인버스 B에다가 마찬가지 B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때? 그대로 결과물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맞습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잠깐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표시해 봅시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괄호 안에 있는 놈과 바깥에 있는 놈의 위치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풀린다. 또는 바꿔주면 역함수가 생겨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원래 값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말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쭉쭉쭉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겁니다.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된다. 물론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 FG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G 도트 F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쵸?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역함수잖아. G 인버스 F 인버스잖아. 그죠? 뒤에 있는 걸 먼저 적는다 그랬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G 도트 F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괜찮을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문제를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하죠. 치역을 구해달래, 치역. 절대값 x가 2라는 거니까 이걸 못 풀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절대값 x가 2까지.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거인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니까 x라는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긴 암상자에다가 이제 넣을 거죠. y는 2x-1이라는 이 암상자에다 각각을 넣을 거라고. 그렇다면 나오는 애들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뭐가 되겠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라는 얘기죠. 얼마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맞습니까?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 치역. 따라서 치역을 구하여라. 방금 구했고 각 원소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 다시 유제 1번은 네가 한번 직접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잘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갖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으로 하는 두 놈이 돼 있었는데 F랑 G가 똑같은 함수래. 똑같은 함수란 얘기는 F-1이나 G-1이나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함수니까. 그치? F란 놈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A로 B로 간 게가 F야.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1로 갔는데 얘가 뭘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서로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서로 완전히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화살표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똑같은 함수가 되려면 f-1과 g-1도 같아야 되겠지만 f1과 g1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f-를 계산해 봅시다. f-는 얼마입니까? 0? 맞아? g-1은 얼마일까요? 저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1-a 플러스 b 서로 어때? 같아. 맞니? F1 집어넣어봐. F1 얼마야? 2 맞습니까? 그럼 G1은 얼마야? G1 1 플러스 A 플러스 B 서로 어때? 같아. 맞습니까? 그럼 두식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밑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니까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y는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어떻게 그려? 다음처럼 돼 있었을 때 맞지? y는 x라는 그래프를 쭉 그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접어 올려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V자 그래프가 나타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야? 암상자에다가 수없이 많은 점들을 대입하시게 되면 수없이 많은 점들이 찍혀날 테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한계가 있네.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2만 집어넣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플러스 2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1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1이 나올 거고 그쵸?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 안에 집어넣은 것은 무수히 많은 점이 아니라 달랑 5개만 집어넣은 거니까 점도 몇 개가 있어야 돼? 5개만 찍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걸 좌표평면에 그려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점은 5개만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fx는 x랑 gx는 뭐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그랬어. 두 그래프에 대한 교점. 알겠지? fx랑 gx가 이렇게 됐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래.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gx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x값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 점을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y절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있는 거지. 맞아? 여기는 안 만나고 있는 거잖아. fx는 점 5개니까. 이해돼? gx는 이 빨간색 색 전체인 거고 그럼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만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다면 오답을 적는 애들은 뭐라고 적겠어? 이 그래프를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랑 여기 2개 생긴다라는 오답을 적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의 정답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된다고. 요 점 하나. 이해할 수 있겠니? 얘도 동일한 방법이니까 계산해 주시고 얘는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정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따라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표시된다? 선으로 표시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얘랑 얘를 구분 지셔야 돼요. 서로 문제 똑같죠? 달라?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절대값 있는 함수 어떻게 그려? y는 fx에 대한 절대값 이거 어떻게 그려? 아까 봤지만 y는 fx 그린 다음에 이것의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이해돼? 따라서 얘는 y는 2x-4라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죠. 기울기는 2고 x절편은 얼마야? 2.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거야. 그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아래쪽 부분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접어 올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돼?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지어주시면 이렇게 V자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뭐래? 0에서부터 4까지만 인정할 거니까 0일 때 얼마? 0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4잖아. 4. 그 다음에 4까지래잖아. 4 집어넣으면 4이 8 빼기 4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얘도 4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4였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해당됐을 테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겠죠. 여기랑 여기까지만.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리고 요 1참수식에 대한 절대값에 대해서 봐봐. y는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의 형태. 이 참수야. 이 참수는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점이 바로 p, q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p, q. 맞니? 그런데 얘랑 대꾸를 이렇게 y는 a에 절대값 x-p 플러스 q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마찬가지 a가 양수라면 p, q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v자 형태가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라면 마찬가지 p, q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v자의 거꾸로 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그렇다면 2x-4의 제곱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니? 얘를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참수 그렸잖아. 맞니? 그것처럼 지금은 절대값이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래프 그렸는데 이 함수가 어떤 관계식입니까? 이 부분이 어떤 관계식입니까? 가 궁금하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범위 쪼개시는 거죠. x가 양수니까 얘는 y는 2x-4고 얘는 x가 음수일 때잖아. 그쵸? 2x-4 음수일 때 x가 2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일 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을 갖게 되죠. 혹시 관계식이 궁금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4까지일 때 y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라면 을 묻고 있네.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래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0에서부터 4까지래요.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그릴 때는 요 공간, 요 네모난 공간 보이세요?
이 네모난 공간, 이 파란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이 네모난 공간만을 볼 겁니다. 네모난 공간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가 만약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정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맞니? 그렇다면 요만큼의 y값들이 놀고 있는 거야. 화살표 못 받고 있는 거죠. 요만큼이.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다시 여기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본다면 요만큼의 y값이 놀고 있고 요만큼의 y값이 놀고 있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함수는 맞지만. 이해되니? y값이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이번에는 여기만 인정할 테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인정하게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만큼의 x값들이 어때?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지금 x가 있는데 화살표를 안 날리고 있는 거잖아. x가 있는데 화살표를 지금 안 날리고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애들만 날리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다면 함수이면서 놀고 있는 애도 없으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형태. 물론 뭐 반대쪽 방에도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이해돼? 이런 형태이거나 또는 어떤 형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놀고 있는 애들이 없죠. 물론 얘도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거고. 놀고 있는 애들이 없잖아. 이 범위 내에서는. 이해되니? 이렇게 돼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답이 두 개입니까? 그렇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답이 두 개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죠. A가 양수다. 이거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된다. 따라서 야 녹색 너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경우는 아닌가 보다. 따라서 이 직선은 어딜 지나야 돼? 지금 본 것처럼 여기 4,4와 또 어디?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된다. 괜찮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제 4번도 잠깐 봐볼까요? f.g가 항등함수이거나 또 f가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래. 다시 말하면 f는 항등함수니까 항상 이렇게 생긴 거야. 0, 1, 2, 3이야. f는 무조건 항등함수니까 다 0이면 0이고 1이면 2이고 2이면 2이고 3이면 3인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0, 1, 2, 3이 다 한쪽으로만 모이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됐었을 때 f1 더하기 g가 3이래. f1은 무조건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g 값은 얼마야? 2. g 값은 2. 맞아? g2가 어디로 갔다고? 2로 갔다고. 야, 너 2로 갔었냐? 그렇다면 나머지 애들도 다 어디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 2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G3도 어디로 가? 2로 가. F3은 어디로 가? 난 원래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시면 좋겠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죠. 봅시다. 다시. 하나씩 한번 해보죠. 지금 f.g 마이너스 이렇게 함수값을 계산하실 때는 도트보다는 사실은 얘가 좀 더 편해. 이렇게 바꿔줘. 얘가 더 마음 편해. 그리고 괄호 안부터 정의역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g-2부터 먼저 결정할 겁니다. g-2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란 얘기죠. g에 마이너스 2니까 괄호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니까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겠죠? 4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f4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fx에 대한 정의는 이거죠? 괄호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거기다 1을 더하고 괄호 안에 음수면 1을 더하고 양수이거나 0이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을 더해라 이거죠. 이해해? 따라서 f4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됐을 거라고. 얼마? 마이너스 3. 이해돼? 나머지 것들 한번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유제 5번 잠깐 볼까요? G.fx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해달래?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맞니? 그러면 gfx는 뭐야? g의 fx가 뭐니? 2x 플러스 1이잖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g의 2x 플러스 1은 뭐야? 2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됐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유형 6번도 잠깐 보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그때 특정한 함수들이 있을 거라고, 또는 특정한 정의역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함수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f.에 g에 x를 집어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누구를 집어넣든지 간에 다 똑같은 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f.gx는 뭐야? f에다가 gx를 넣어달라. 그쵸? 그런데 fx는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a를 더해라.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a를 더해라. 이해되니? g.fx는 g의 fx잖아? x 플러스 a 이렇게. 이해돼? 근데 gx는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2배 하고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2배를 하고 3을 더해라. 이렇게. 그럼 양쪽이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아져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따라서 3 플러스 a랑 2a 플러스 3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는 방정식을 해결하시는 거죠. 이해할까요? 네. 나머지 것들도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봅시다. 이번엔 7번 문제 잠깐 보죠. f-1은 마이너스 3이고, 뭐야?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요 조건을 보니까. 그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3이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관계식 하나 찾았고. 또 다른 관계식을 찾으려고 봤더니, 뭐야, 또 왜 인버스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괄호 안에 있는 값과 괄호 바깥에 있는 값의 위치를 바꿔주면 우리는 역함수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 말과 F는 9는 같은 말이니까 여기다 넣자는 거죠. 그 값이 얼마다? 9다. 그래서 이것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A값, B값 찾아주시면 되겠고,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얘는 Y는 2X 플러스 A라고 먼저 바꿔주시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꿔봅시다. X는 2Y 플러스 A. 괜찮아? 그 다음에 이항시켜. 그럼 Y값은 함수값은 이렇게 되는 애란 얘기 아니야? 그치? 이 함수값이 바로 F 인버스 X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B값은 2분의 1,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함수값 구하는 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계산 몇 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하려는 것부터 정리해보시면, F.에. 얘는 뭡니까?
인버스가 풀리면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위치를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 도트 F 인버스는 뭐죠? 합성함수 i라고 했었어요. 그죠? 항등함수 i.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I 도트 G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는 있으나 마나다. 따라서 얘는 G 인버스 도트의 G 인버스의 2를 구하는 것과 같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물론 인버스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죠.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데 얘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인버스의 2다. 이렇게. 괜찮아요? 인버스가 마치 원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GG가 똑같은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서로 간에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뭐 G는 G니까 뭐 어떡하겠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을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스몰 a 값? 스몰 a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괜찮아? 그럼 이 문제는 인버스를 2번이나 합성해? 너무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괄호 안에 있는 것과 바깥돔에 있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풀린다고. 인버스가.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G의 GA 2다. GA 값이 얼마야? G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2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gx는 저희가 뭐라고? 괄호 안에 있는 값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해라.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를 더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gx에 대한 정의가. 따라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a-2 플러스 2가 2가 됐을 테니까 정리하고 나면 a 값은 2가 됐을 테니 이 값은 얼마다? 2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역함수 구하셔야 돼요. G 인버스 X는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가정하고 X랑 Y 값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죠. G 인버스 X는. 그래서 똑같이 여러 번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죠. G 인버스 2 구하고 또 다시 G 인버스 값을 다시 계산해 주시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역함수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 새끼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취했는데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항상 F와 F 인버스가 일치하는 경우. 그 경우는 첫 번째 형태는 무조건 Y는 X라는 형태. 또는 뭐 fx는 x라는 형태. 왜냐면 생각해보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치? y는 x에 대한 대칭인데 나 자신이란 말이야. y는 x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대칭하더라도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는 다 이렇게 생긴 함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냥 원래 자기 자신대로 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형태는 이런 경우죠. fx가 x-a분의 k에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경우. 분수함수죠. 기억나십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a, a인 상황.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처럼 a, a로 놓이게 되면 y는 x 위에 놓이게 되면 이 그래프는 다음처럼 이렇게 역함수를 취하더라도 이 새끼는 이렇게 올 거고 이 새끼는 이렇게 올 거고 이 새끼는 이렇게 올 테니까 서로 똑같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뭐 k값이 음수여서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새끼가 일로 올 거고 이 새끼는 일로 올 테니까 어차피 동일해진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고민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좀 풀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고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풀어보실 거냐면 다 풀어보죠. 여기까지 다 풀어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풀어보시고 뭐 틀리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사실 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질문 받은 다음에 마찬가지 다음 단원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내일인가? 풀 수 있겠어?